전쟁의 구조.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동시에 이란을 공격했습니다. 단순한 견제가 아니었습니다. 초기 12시간 동안 약 900회의 공습. 이건 메시지가 아닙니다. 의도입니다. 타격 대상도 명확했습니다. 핵심 군사 기지 전략 인프라 그리고 고위 지도부.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핵 관련 시설입니다. 나탄즈, 이스파한, 포르도. 이건 단순한 군사 타격이 아니라 이란의 핵 능력 자체를 겨냥한 공격입니다. 즉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란의 미래 옵션을 제거한다. 이건 협상 압박이 아니라 구조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입니다. 에너지 쇼크 문제는 이 전쟁이 벌어진 위치입니다. 중동 그리고 그 중심에는 호르무즈 해협이 있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해협이 아닙니다. 전 세계 원유의 약 20%가 이곳을 통과합니다. 이곳이 흔들린다는 것은 단순한 공급 문제가 아닙니다. 글로벌 경제의 동맥이 흔들린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 가격은 단 한 달 만에 약 50% 상승했습니다. 이건 투기적 상승이 아닙니다. 공포 가격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도 강한 경고를 내놨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수준의 공급 충격 가능성.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건 통제 불가능할 수 있다. 시장의 1차 반응 공포. 이제 금융시장을 보겠습니다. 전쟁, 에너지, 쇼크, 인플레이션. 2, 3단계는 거의 자동 반응입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6%, 코스피 하루 마이너스 12%. 특히 코스피는 구조적으로 더 취약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수출 의존, 에너지 수입 의존, 반도체 중심 구조. 이 세 가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팔까요? 리스크 자산입니다. 특히 기술주, 특히 반도체. 그래서 초기 반응은 패닉 셀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합니다. 공포 프리미엄, 피어 프리미엄. 이건 실제 리스크가 아니라 가능성에 대한 가격입니다. 전쟁이 확산될 수도 있다. 유가가 더 오를 수도 있다. 인플레이션이 재폭발할 수도 있다. 이 모든 가능성이 가격에 반영됩니다. 즉, 시장은 현실보다 더 크게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최악을 먼저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흐름이 바뀐다. 여기까지는 완전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며칠 후 이상한 신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겉으로 보면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습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협상의 구조. 미국은 이란에게 15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핵시설 파괴, 우라늄 이전, 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대리 세력 지원 중단, 호르무즈 해협 개방. 대신 제재 해제, 민간 핵 지원. 표면적으로 보면 이건 거의 항복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란은 공식적으로 강하게 반발합니다. 비현실적이다, 수용 불가.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공식 발언이 아닙니다. 내부 움직임입니다. 이란은 이 조건을 완전히 거부하지 않습니다. 검토합니다. 그리고 역조건을 제시합니다. 공습 중단, 전쟁 보상, 재공격 금지 보장, 호르무즈 주권 인정.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협상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시장이 본 것은 결과가 아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아직 합의도 안 됐는데 왜 시장이 반응하지? 하지만 시장은 결과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시장 참가자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신호. 예를 들어 파키스탄이 중재에 나섭니다. 미국은 이란 요청에 따라 추가 공격을 일부 지연합니다. 이건 공식 뉴스보다 훨씬 강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의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보는 하나의 숫자로 수렴됩니다. 확률. 예측 시장에서는 휴전 가능성이 약 48%까지 올라갑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0%, 48%.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시장 구조가 바뀌는 순간입니다. 공포 프리미엄이 무너진다. 이제 연결해 보겠습니다. 초기 시장 하락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전면전 에너지 붕괴, 인플레이션 폭발. 하지만 협상 신호가 나오면서 이 확률이 낮아집니다. 그 순간 무엇이 사라질까요? 공포 프리미엄. 이건 실제 돈입니다. 그리고 이 돈이 빠지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시장은 반등합니다. 전쟁이 끝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공포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절반은 맞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공포가 줄었다고 해서 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특히 나스닥, 반도체, AI 관련 주식들, 이들은 단순한 반등이 아니라 강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건 다른 힘이 필요합니다. 다른 드라이버. 그리고 그 타이밍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AI 인프라 투자. 여기서부터 이 이야기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유 1. 공포 프리미엄이 무너진 순간 시장의 첫 번째 반응은 공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응은 공포의 붕괴였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리스크가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최악의 가능성이 줄어든 것입니다. 시장은 항상 최악을 먼저 반영합니다. 전면전 호르무즈 봉쇄 유가 폭등, 인플레이션 재점화 금리 상승. 이 시나리오가 초기 하락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협상 신호가 나오면서 이 시나리오의 확률이 낮아집니다. 이 순간 가격에 붙어있던 공포 프리미엄이 제거됩니다. 이건 단순한 심리가 아닙니다. 실제 자금의 이동입니다. 해지 포지션이 해제되고 현금 비중이 줄어들고 리스크 자산으로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나스닥 플러스 3.8%, S&P 500 플러스 2.9%, 다우 플러스 2.4%. 이 반등은 희망이 아니라 가격 왜곡의 정상화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왜 기술주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는가? 단순히 공포가 줄었다면 전체 시장이 균등하게 반등해야 합니다. 그런데 AI 반도체 이쪽은 훨씬 더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이건 다른 힘이 작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유, 이 돈은 결국 AI로 간다. 전쟁이 터진 시점에서 하나의 뉴스가 나옵니다. 엔비디아 마벨 테크놀로지에 20억 달러 투자.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구조를 만드는 움직임입니다. AI는 지금 하나의 시스템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GPU 연산, 커스텀 칩 네트워크. 이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데이터 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기술이 실리콘 포토닉스 빛으로 데이터를 전송합니다. 속도는 더 빠르고 전력 소비는 더 낮습니다. 이건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병목을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런 움직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AI 투자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벨 플러스 12.8%, 엔비디아 플러스 5.6%, 브로드컴 플러스 5.5%, 그리고 반도체 30개 종목이 전부 상승합니다. 이건 단순한 반등이 아닙니다. 자금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가장 확신이 높은 섹터로. EU 3.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메모리. 가격을 보겠습니다. DRAM plus 90-95% NAND plus 55-60% SSD plus 50% 이상. 이건 정상적인 상승이 아닙니다. 공급이 부족하다는 신호입니다. 왜 부족할까요? 첫 번째, DRAM, HBM 전환, AI용 메모리로 이동하면서 기존 공급이 줄어듭니다. 두 번째, 재고가 없습니다. DRAM 2에서 3주, NAND 3에서 4주. 이건 사실상 제로 재고입니다. 세 번째, 선주문 구조.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들은 미리 계약합니다. 시장에 남는 물량이 없습니다. 네 번째, 공급 통제. 삼성과 SK 하이닉스는 공격적으로 증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익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가격은 더 오른다. 그리고 중요한 구조 변화가 있습니다. 수요가 나뉩니다. 소비자 시장 약함, AI 데이터 센터 매우 강함. AI 수요는 가격에 둔감합니다. 필요하면 무조건 삽니다. 이건 매우 위험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가격 상승이 멈추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빅트루트 시장은 뉴스를 거래하지 않는다. 이제 모든 것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쟁이 터졌습니다. 시장은 폭락했습니다. 왜? 공포 프리미엄 때문입니다. 협상이 시작됩니다. 확률이 바뀝니다. 공포 프리미엄 제거, 시장 반등. 하지만 진짜 상승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AI 투자, 메모리 부족, 이 두 가지가 결합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시장은 뉴스를 거래하지 않습니다. 시장은 확률과 구조를 거래합니다. 전쟁은 단기 변수입니다. 기술은 장기 구조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은 명확하게 선택했습니다. 한국에 미치는 영향,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한국은 안전한가? 코스피 구조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 두 회사가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즉 한국 시장은 사실상 반도체 시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반등은 우연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반응입니다. 메모리 가격 상승, 이익 증가, AI 투자 확대, 수요 증가. 이 두 가지는 한국에게 기회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있습니다. 에너지 의존도, 환율, 글로벌 유동성. 전쟁이 다시 확대되면 한국은 다시 타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한국은 지금 기회와 리스크 사이에 있습니다. 클로저, 앞으로 무엇을 봐야 하는가?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첫 번째, 전쟁의 결과가 아니라 확률 변화. 두 번째, AI 투자 속도. 세 번째, 메모리 가격. 이 세 가지만 보면 시장의 방향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전쟁은 시장을 흔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바꾸는 것은 기술입니다.